자, 여러분 지방직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5일 9급 지방직 A 책형 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 시험 보시고 나서 약간 놀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작년에 있었던 지방직 시험이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2월에 있었던 서울시 시험이 또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어려웠죠. 난이도가 굉장히 지금 롤러코스터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께 제가 드릴 기본적인 희망적인 사항은 요번에 시험 난이도가 절대 쉽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편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법 이론이 잘 잡혀있는 수험생들에게는 독해의 속도감을 줄 수 있었던 그래도 깔끔한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 난이도의 어휘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이전 기출에서 출제된 단어들도 보였어요. 예를 들면 뭐 keep abreast of 라든지 이런 표현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어려워도 그동안 열심히 외웠다는 그 전제로 속어로도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성실하게 후회 없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어렵긴 했어도 확실히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와 좀 어려웠던 문제가 확실히 구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껏 계속 출제됐었던 것처럼 어휘, 생활영어, 어법이 출제가 됐는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게 어휘는 4문제, 생활영어는 2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어법이 1문제가 줄고 독해가 11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 요렇게 먼저 얘기를 해봅니다. 뭐 그래요. 일단 여러분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부분이 바로 독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해가 좀 잘 어려웠고요. 독해 지문안을 이루고 있는 단어 자체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어려웠고,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난이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심도 있고 정확한, 그리고 성실성 있는 단어 암기를 요하는,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상한 문제는 없었고,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저번에 좀 실패한 국가직 때문에 너무 쉬웠었잖아요. 난이도를 좀 약간 넣어서 출제를 한 거로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시험이 어려워야 여러분한테 유리한 시험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excavate, 이 단어 모르면 안 되죠. 발굴하다라는 뜻이니까 혹시 모르셨어도 속어할 수 있어요. 붐비는, 지워진, 혹은 뭐 칭송받는, 다 아니고 exhumed란 표현이 결국엔 발굴하다, 파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요. 2번 가보시면 이것도 여러분 sheer, 순전한 혹은 순전히, 형용사부사 다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명사 앞에 들어가서 형용사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형용사인데 해석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좀 재밌으니까요. 롤러코스터 타는 게 여러분 일단 감정을 타는 것과도 마찬가지래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일단 네가 벨트를 딱 매. 그때는 일단 굉장히 긴장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기도 해. 내가 왜 탔지? 후회도 해. 네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후회는 더 커지겠지. 하지만 순전한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기 시작하죠. 막 밀려 들어오죠. 뭐 하면서? 롤러코스터 차량이 첫 번째 다이브 이렇게 샥 떨어지면서. sheer, 순전한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utter, 얘는 동사로 쓰게 되면 말을 꺼내다, 하다, 소리내서 하다는 뜻도 있지만 순전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scary, 무서운, 이것도 이거 읽고서는 전체 내용이 있고 scary 하면 안 되죠. 이 단어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utter. 이건 때때로 occasional, 그쵸? manageable, 이것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러면 이것도 engross, 이것도 우리가 몰두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배웠었죠. 몰두되어진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enhanced by가 아니고 이것도 apathetic, 이것도 무관심한, 냉담한이라는 뜻이죠. 무엇에 의해서 향상된, 뭐에 무관심한, 무엇에 의해 안정화된, 무엇에 몰두된 이란 뜻이니까 이제 정답 4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1번은 잘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2번, 이게 이제 우리 영장문 유형에서 기출됐었던 문법 문제로 그때 나왔었는데, 그쵸? keep abreast of는 여러분 무엇을 끊임없이 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걸 얘기해요.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보시면 be acquainted with가 누구랑 친해지다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정보와 친해지다, 무엇을 빠삭히 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넷 중에서는 가장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해석 좀 해볼게요. 자, 이러한 매일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대해서 빠삭하고 잘 알 수 있게끔 돕도록 설계가 되었다. 뭐 하면서 정부가 계속 그것들을 통제하려고 들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be acquainted with 이 표현이 좀 어려웠었겠지만 12번 아마 좀 약간 답답했을 수 있어요. 저 keep abreast of는 뭔가 송혜삼하고 기출을 했는데 이걸 동의어가 뭐가 있을까 굉장히 좀 헷갈렸을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다든지 어디에 신뢰를 갖는다든지 뭐로부터 피해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어법 문제가 굉장히 깔끔했어요. 역시 지방직은 실망시키는 법이 없죠. 굉장히 깔끔하고 기본적인 문법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일단 주어가 27만 명이에요. 27만 명에 해당하는 보행자니까 당연히 복수고 동사는 그에 따라 당연히 복수입니다. 요즘에 길에서 죽는 보행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문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떠난대요. 뭐 하면서 They would on any given day never 그들이 주어진 하루 동안 있게 될 수 있는 그리고 문장이 다 완성된 끝에 never라든지 우리 only가 붙게 되면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서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주어진 하루 안에 돌아오질 않는 거야. 나갔는데 길에 치여서 죽는 바람에. 2번 괜찮죠? 좋죠? 그리고 3번 볼게요. 우리 3번 공부하실 때 그리고 and in some countries 몇몇 나라에서는 그냥 전면구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proportion 비율이 is 이형식 동사가 왔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as와 as가 두 개 있으면 동등 비교로서 만큼이라고 해석해주고 그 사이에 있는 단어의 품사로 전체 덩어리의 품사가 결정된다. 이형식 동사 뒤니까 하이라는 형용사 좋죠. 그래서 전부 길에서 죽게 되는 인원들, 사망자들의 3분의 2만큼이나 높다 라고 얘기를 잘 해놨기 때문에 3번 역시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수백만 명의 이러한 보행자들이 우리 injure, 앞에 are 보이시죠? injure이라는 건 부상을 입히다라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있으니까 부상 당한다라는 거로 injured가 돼야겠죠. 수동이 돼야겠죠. 뒤에서 BPP 뒤에 목적어 없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죽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건 또 수량 관계사네요. 썸의 수에 맞춰서 이 썸의 수는 결국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이 선행사 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선행사 수백만 명을 받아서 복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4번이 틀렸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뒤로 가볼게요. 6번. 옳은 거 골라주시는 겁니다. 옳은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잘 봐요. 그 서류가 그녀한테 청구했대요. 뭐 한 이유를 또 이제 with로 표현하죠. 어떤 걸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했냐면 with 뒤에 전치사는 그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물론 use는 사용이라는 뜻의 명사로도 가능은 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얘가 만약에 그냥 명사로서 쓰였다면 이 명사가 연달아 올 수 없었겠죠. The company's money라는 명사인 목적어 덩어리를 가질 수 있게끔 전치사 뒤에 use를 using이라는 동명사로 썼어야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청구했다. 그죠? 그녀만의 어떤 목적, 개인적인 목적하에 회사 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청구, 이제 기소한 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동사 목적어 with 뒤에 using. 2번 가보실게요. 조사가 had to be 동사 원형 BPP 다뤄져야 했었다. BPP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좋다. 뭘 가지고 다뤄졌어야 되는 것이냐? 가장 최선의 케어로
그리고 우리 되게 중요한 레스트. 요놈.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물론 레스트 제가 해드리긴 했었지만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 우리 실전 동영 때 제가 부사절 그 부사절 제가 정리를 위크 3 때 했을 거예요. 위크 3 때 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때 이 레스트는 일단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봐 두려워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이며 이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부정적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부정어가 오지 않으며 두 번째 암기사항이 should가 숨어 있으므로 B가 올 것이다 얘기했었죠. 정말 오랜만에 레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시험으로 갔죠?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혼자 하프 수업을 했거든요. 오늘 토요일 하프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먼저 보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suspicion, 우리 또 arouse라는 단어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 arise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arise는 발생하다라는 뜻의 자동사고 이놈의 과거형은 arose. arouse가 원형인 이 단어는 유발시키다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BPP라는 수동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럼 결국에 해석하면 조사가 다뤄져야 했었다. 최선의 어떤 주의 깊음, 주의를 가지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의심이라는 게 유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잘 쓴 문장으로 2번이 정답입니다. 볼게요. 과정에 속도를 붙이는 또 다른 방법. 우리 another 뒤에 단수동사 잘 알았죠? 그리고 뒤에 would라는 조동사 뒤에 BPP 물론 올 수는 있는데 make라는 걸 가지고 BPP를 만들어놨으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차라리 make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make를 오형식 동사로 써서 목적격 보호의 명사만 쓰면 되니까 굳이 to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시스템이 되게끔 만드는 거고.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를 보면 되기 때문에 to를 또 굳이 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밑에 4번 또 역시 분사 문제 안 나오면 섭섭하죠.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은 원어보다 복수명사 좋아요. 원어보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여러분 또 복수명사도 없네. 써줘야겠다. 그래서 one of the 하고 여러분 lead라는 거는 이끄는 이끌다라는 뜻의 동사기 때문에 cause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얘가 명사 앞에 들어가는 거니까 분사 선택 공식 1, 2, 3, 4 중에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leading이 됩니다. leading. 그리고 one of the 복수명사 공식이니까 causes 해야죠. 무엇에 대한 원인인데 기후변화에 대한 주된 원인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꼼꼼했던 문법 사항을 문제로 냈어요. 그래도 좋은 문제죠. 정답 2번입니다. 16번 보실게요. 잘못 옮긴 거. 이게 내 전화번호야. in case 또 우리 조건의 접속사 공부했었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네가 나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경우를 대비해서 그럼 조건을 얘기할 때 항상 미래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과거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끼리 얘기를 한 거죠. 네가 혹시 이러고 싶을 것을 대비해서 자 여기 내 번호. 조건의 접속사 잘 썼고요. 2번 be, busy, ing 또 이거는 우리가 동명사 정리할 때 우리 실전 동영에서 투부정사 동명사 쫙 정리해드렸었죠. be, busy, ing 수거입니다. be busy 중간에는 with라는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동명사가 올 수 있죠. 뭐 하느라 바쁘다. 유럽으로 가는 여행 준비하느라 바쁘다. 부럽네요. 3번 갑시다. 여러분 우리 항상 제가 이것도 설명한 적 있죠. 여러분한테 항상 수동으로 쓰는 표현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태어나는 거.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여러분을 낳으시는 거고요. 능동으로 낳으시는 거고 여러분은 수동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 항상 be born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결혼은 혼자 못하죠.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결혼하는 거 역시 수동입니다. 그래서 be married가 되겠죠. 그녀가 남편, 우리가 또 누구와 결혼할 때 여러분 또 be married to 명사라는 수거를 써야 돼요. 누구와 결혼하다라고 얘기할 때. with 하시면 안 돼요. be married to.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be이 빠져 있죠. 그녀가 남편과 결혼한 지 for 뒤에 숫자 시간 왔죠? 2 decades. 그 2 decades를 more than을 수식한 것 뿐이에요. 20년 이상이나 되었다. 그래서 틀렸죠. 4번. 사야 한다, should buy, book. 내 아들이 읽을 책 한 권 사야 된다.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위치하죠. 멀리서 앞에 있는 명사 book을 수식합니다. 아들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읽을 아들, 이건 말이 안 되죠. 읽을 책으로 가셔야 됩니다. 정답 3번. 자, 이제 우리 생활 영어 간단히씩 볼게요. 야, 우리 점심 몇 시에 먹냐? 언제 먹을 거야? 했더니 정오 전에 먹을 거야. 정오 전에 준비될 거야. 야, 내가 너한테 몇 번 전화했었는데 너 왜 전화 안 받니? 내 전화 꺼져 있었나 봐. 너 이번 겨울에 휴가 갈 거야? 아마도. 근데 아직 결정은 못했어. 안녕. 내가 네 전화 못 받았지. 미안해. 메시지를 남겨주시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 4번 하시면 돼요.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을 잘 생각해 볼게요. 저 돈 좀 환전하려고요. 했더니 네, 그러세요. 어느 화폐로 해드릴까요? 했더니 저 달러를 파운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했더니 달러당 0.73 파운드다. 좋네요. 커미션 수수료 있습니까? 했더니 네, 저희가 4달러당 작은 수수료를 받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했더니 우리가 당신의 이 화폐 돈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공짜래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거를 샀다가 다시 되팔 때 당신네 회사의 정책은 뭡니까? 당신네 회사의 되파는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지만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당신이 영수증만 갖고 오시면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독해 갑시다. 독해. 자, 이어질 글의 순서로 적절한 걸 골라라. 자, 여러분 이것도 물론 이게 이렇게 콜론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또 이런 것도 싫어하실 텐데 그냥 앞에서 문장을 얘기한 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를 항상 괴롭힐 수도 있는 생각이 있대요. 그게 뭔가 부연 설명은 자세히 하죠. 모든 것이 많은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전 세계에 다 있는 이런 모든 감각들에 대해서 make sense, 모든 것들에 대해서 make sense,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겠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항상 이게 좀 괴롭고 불안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예측하겠어? 이해하겠어? weight down이라는 거는 여러분 중압을 주다, 내리누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이거를 BPP로 쓴 거니까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그러한 that worry, 그러한 걱정에 의해서 중압감이 느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진보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중압감 느끼지 말란 얘기죠, 결국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의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내가 가장 친숙한 모든 어떤 원리 같은 것은 캐리커처를 그려내. 캐리커처라는 건 어떤 특징만 잡아내서 그리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캐리커처를 그려내. 그리고 현대에 사는 이런 경제학자들은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으로써 이렇게 해. 그리고 이 이론은 일부러 strip down이라는 건 여러분 뭔가를 벗겨내다 혹은 뭔가를 제거하다, 빼단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이론이라는 것은 그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있어서 보여지는 걸 다 완전히 배제한, 일부러 배제시킨 걸 이론으로 만들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스트립다운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트립다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채로 배제된 상태로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엔 일반적이란 얘기잖아. 그리고 among us는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동격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이 현상 밖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모두 배제해버리고 이론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같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야. 뭐 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 그리고 두 가지 요소만 딱 생각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배제시키고 뭐를 바라하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서 작용하고 상호작용하고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바라게 하며, 그래서 이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라는 이 사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치이하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관련 있는 이론이라는 걸 선택하는 기술에 관련된 그러한 이론에 관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부분인 거다. 즉 과학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공식만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걸 추징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B로 마무리가 돼야지만 얘기가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단서를 색깔을 이렇게 칠해봤습니다. 8번 가시죠. 일치하는 거. 제가 표시를 좀 해봤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았던 내용일치 문제예요. 8번에 1번 단서, 3번 그리고 4번 단서 있습니다. 2번 단서는 여기 있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가볼게요. 자, 이게 그럼 100만이니까 한 50만 년 전? 한 50만 년 전에 선사시대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어떤 장애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대요. 몸이 아픈 것도 혹은 정신이 이상한 것도 그냥 똑같이 치부한 거죠. 1번 볼게요. mental disorders는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신체적인 질환과는 아주 명백하게 구분되었다. 아니죠. 틀렸죠. 그래요. abnormal이라는 건 비정상적인 거니까 비정상적인 행동들, 예를 들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든지 혹은 우리 conversive라는 건 여러분 우리 밑에도 나오지만 약간 경련, 발작적인 걸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간단히 그냥 아주 단순하게 머리가 살짝 아플 수도 있고요. 경련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행동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이거는 다 무엇의 탓으로 돌려졌냐? be attribute to. 이건 또 수동이 되어 있죠. 우리 아까 문법으로 풀었었는데, 그쵸? 무엇 탓으로 돌려졌냐면 이거는 다 귀신 짓이야. 근데 이 귀신이 어디 있어? Then inhabited or controlled the afflicted person's body. 자기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의 몸 속에서 살고 있는 귀신 때문이다라고 본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은 결국 악귀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악귀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믿어졌다. 맞죠? 이거는 쉽게 찾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역사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많은 형태의 이러한 질병이 무엇의 탓으로 돌려졌냐면 결국 그래요. 이런 거 비히스트나 썰 이런 게 다 마법이나 주술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얘기해요. 밑에 여기 봅시다. It has been suggested that Stone Age cave dwellers, 어떤 이론이 있었다고 또 전해지냐면 석기시대 동굴에서요 살던 고대 인류들이요 may have treated behavior disorders, 행동적인 어떤 이상함을 감지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했을지도 모르냐면 수술을 한 거예요. 뭐로써 불려지는 수술? 그리고 트래피닝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좀 약간 끔찍한 건데 관상형 톱을 가지고 절개하는 수술이에요. 톱을 가지고 뼈를 절개하는
설명해줘. 3번. 우리 두개골의 일부를요, chip away라는 거니까 말 그대로 잘라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악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번. 공간이 두개골에 생기게 되게 되면 얘네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빠져나가게끔 만든 거죠. 엔터가 틀렸죠. 또 밑에 볼게요. 사람들은 데디아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일단 악귀가 떠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그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술을 했겠죠. 그대로 놀랍게도 4번 난서예요. 이렇게 관상용 어떤 칼을 이용해서 뇌를 일부러 이렇게 잘라낸 부분이, 두개골을 잘라낸 부분이 어떻게든 고쳐졌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있대요. 뭘 보여주며 몇몇 그 당시 환자들이 이렇게 극도로 잔인한 수술에서 생존한 사람도 있다는 거지. 4번. 어떠한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거로 인해서 생존하지 못했다가 아니고 생존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2번 하시면 됩니다. 9번 주제였고요. 이건 여러분이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1번 하신 분 꽤 많으실 거예요. 뭐 3번하고 4번은 아예 그냥 소거가 되는 건데, 여러분 1번은 선생님으로서의 기자예요. 그럼 뭐냐면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는 내용이 있었어야 돼. 지금 여기선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물론 teach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일단 볼게요. 2번의 improvisation은 즉흥성을 얘기해요. 이게 위기 대처 능력도 얘기할 수 있죠. 좋아요. 갑시다. upand란 표현은 뒤집다. 뒤집다는 뜻이에요. 자, 디지털 혁명이 뉴스를 진행하는 그 뉴스룸을 뒤집고 있대요. 그러면서 여기 모든 기자들을 위한 나의 조언이 있다. 나는 25년간 기자로 일을 했는데, 그렇죠? 거의 대부분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반경에서 살아왔다. 근데 가장 극적으로 많이 변했던 부분이 바로 지난 몇 년간 있었는데, 그건 내가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민즈하고 아이사인 대지 생략이 돼 있고요. 괜히 이렇게 삽입이 된 것뿐이고 비동사 플러스 ing가 여기 있어요. 근데 make stuff up이란 표현 자체가 해내다는 뜻이에요. 해내다. As I go along. 근데 내가 25년간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션, 즉 엄청난 드라마틱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점점 이렇게 자주 빈도를 많이 가지고 변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에 맞게 따라가면서 그래도 나는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단 대부분의 뉴스 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가 뭘 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나타났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죠. 야, 텍스 폴리시나 이미그레이션이나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기사글 하나만 써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본대. 그러니까 뭔가에 갑자기 나한테 이걸 물어본다면 그거에 맞게끔 내가 정말 써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얘기해요. 밑에 보시면 우리는 그래서 리포터가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조사하고 막 공부를 해. 배워. 그러면 저녁에는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 진짜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기자로서 여러분 at the top of the hour 하게 되면은 이게 정시를 얘기해요. 정시에. at the bottom도 결국 정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정 시간에는 막 배우고 있다가 또 다른 똑같은 시간에는 누군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야, 너 아침에 출근 딱 하자마자 야, 기후변화에 대한 기사 좀 어떻게 좀 해봐. 그거 내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조사 내용을 갖고 내가 리포터로서 얘기를 하려면 결국 내가 그걸 배워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정말 선생님으로서 뭔가를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즉흥적인 위기 능력 대처로 리포터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답을 2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좀 추론을 해야 되는 부분을 요구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때는 아마 1번을 찍으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10번도 글의 흐름상 어색한 걸 골라라. 자, 봐요. 아이들의 이 역사상을 딱 통틀어 봤을 때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야생도 있었다가 막 들판도 놀다가 시냇가에 놀다가 막 이런 걸 다 얘기해.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으로서의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 용어 자체가 결국 where 이하한 모든 장소를 얘기한다. 그들이 자유롭게 즉각적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한대요. 이게 우리가 주어진 글에 있어서의 중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얘기해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only가 또 문장 맨 앞에 나와서 도치가 됐어. vacate란 건 이런 비우다는 뜻이에요. 비우다. 근데 여러분 지난 몇십 년 동안에만 해도 아이들이요 이제는 자연에서 뛰어노는 공간을 비워왔어요. 무엇을 위해서? 점점 증가하는 그들의 애정을 위해서. 무엇에 대한 애정? 비디오 게임, 문자 보내기, 소셜 네트워킹.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는 막 뛰어놀지 않고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시골 지역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거의 없어졌어요. 다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4번은 무슨 얘기하고 있죠? 학교 바깥에 나갔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웃에서 발견된다. 땅을 파며 전통 놀이를 하며 산을 오르며 이러면 이거는 이전의 플레이그라운드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잖아. 점점 이제는 플레이그라운드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4번은 혼자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4번 하셔야죠.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13번 쉬웠죠. A, B에 단어를 넣어주시는 거였고 다행히 어렵지 않았다. 탈수, 정신적 외상, 이거는 굶는 거, 쫄쫄 굶는 거, 피로. 강제 추방당하다, 이주하다, 이민하다, immigrate도 마찬가지 나가는 거죠. 이주하다, 이거는 구금되다. A와 B 근처에 답의 단서가 있어요. 그래요. 이 시기에 아일랜드에 뭐가 들이닥쳤다? 기근. 아일랜드가 그 해당 인구를 먹여 살릴 충분한 음식을 제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로 죽어나갔다. 그럼 뭐로 죽겠어요? 음식이 부족하니까. 기근,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타베이션밖에 없어요. 단순히 그들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먹기 위해 충분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기근은 결국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끔 야기시켰어요.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섬을 떠나서 미국을 향해서 갔다고 한 거 보니까 이주를 했죠. 이민하는 건 여러분 들어오는 거고 이건 이주해서 나가는 거잖아. emigrate 해야죠. 정답 3번 하시면 됩니다. 14번. A와 또 B에 들어갈 표현인데 if랑 unless는 결국 긍정이냐 부정이냐. B번은 또 우리가 모를 만한 연결 없이 평이했죠. 이와 반대로 결과적으로 유사하게 안타깝게도. 자, 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VR이라고 얘기하죠. Visual Reality. VR에 있어서 이런 경험에 비주얼적인 어떤 요소를
만들어내는 오늘날의 기술이요. well on its way라는 건 굉장히 크게 발전했다는 얘기죠. 이미 자리 잡았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자리 잡았냐? 어디든지 우리가 접근 가능하고 쉽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파워풀리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비주얼 리얼리티라는 이 장치는 조금 더 비주얼 이상을 노려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빈칸을 주고 You are hearing convince, 네가 설득적으로 네가 듣고 있는 것을 이러는 것, 즉 네가 논리적으로 그러겠구나 납득할 수 있게 설득적으로 네가 듣고 있는 것이 비주얼과 매칭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virtual experience, 가상의 경험은 결국 breaks apart, 깨지게 된다. 그렇죠? 내가 듣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 매칭이 안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현실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긴 부정어의 의미가 들어간 unless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농구 경기 갔어. 농구 경기를 예를 들자, 만약에 여러분이 플레이어들, 선수들도 얘기해, 코치들도 얘기해, 아나운서 얘기해, 관중들이 모두 다 미드코트에 앉아서 엄청 떠드는 거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럼 너는 차라리 메이어즈를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넌 차라리 TV나 게임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B. 오늘날의 이런 오디오 장비들과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널리 사용되는 이러한 레코딩 기계나 혹은 리프로덕션 포맷이 단순히 이렇게 리크리에이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리나 이런 전장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납득적으로 다시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업무에 있어서 적절하지가 않다. 그럼 안타깝게도가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 갈게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적절한 거. 자, 이것도 여러분이 어디에 넣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건데 주어진 문장을 넣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제일 정확해야겠죠? 갑시다. 그 똑같은 생각이 일련의 여러 개의 목표로도 적용되어질 수가 있어. 마치 뭐처럼 우리가 직장에서의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향상시키는 것처럼 이러한 똑같은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생각을 우리가 일하는데도 적용시킬 수 있어. 그럼 일의 생산성, 퍼포먼스가 올라가. 자, happy brain.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요. 이 뇌가 단기 기억력에 집중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 그럼 이런 경우를 들어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이런 단기 기억이 결국에는 장기간의 목표로서 성취되게끔 이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를 생각해보는 건 좋은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그쵸? 6개월 동안에 30 pounds 30파운드를 빼고 싶어. 그러면 단기간의 목표는 당연히 네가 이건 여러분 이제 인크리먼트가 증가를 얘기해요. 네가 원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작은 어떤 증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Maybe something as simple as rewarding yourself each week that you lose 2 pounds. 그냥 단순히 한꺼번에 30파운드 못 빼니까 매 주마다 네 자신한테 어떻게 리워딩 해주는 방법이 있냐? 2파운드씩 빼라. 조금씩 해 성취해 나가라. 그럼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일을 하는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엔 업무 능력이 향상돼. 를 여기에 넣어줘야 전반적인 큰 목표를 작은 부분으로 집중해서 나눔으로써 결국 우리는 증가적인 더 상승된 많아진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뭐 대신에? 압도되는 것 대신에 특히 어느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직업 분야에 있어서를 마지막에 줬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에 들어가야 된다. 단서가 좀 멀리 있었죠. 그쵸? 끝까지 조금 약간 주의 집중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아시겠죠? 17번 갑시다. 17번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8번 둘 다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둘 다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주실게요. 어렵진 않았습니다. 19세기에요. 대부분의 굉장히 명망 높은 의학계 전문의들이 뭐라고 전부 주장을 했냐면, 야, 질병이라는 건 전부 다 미아스마라는 것에 의해서 야기되는 거야. 미아스마가 뭔데? 바로 나쁜 공기를 조금 더 유식한 용어로 표현한 거죠. 서구 사회에 있는 시스템이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국 나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혹은 나쁜 공기가 나갈 수 있게끔 창문이 계속 열려져 있거나 닫혀 있는 상태로 유지했대요. 뭐에 따라서? 그렇겠죠. 나쁜 공기가 방 안에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답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19세기에 문을 열어놓는 것은 나쁜 공기의 밀도와는 무관하다. 아니죠. 많으면 내보내야 되니까 열어야 되고, 없으면 닫아야 되고. 그거지. 그러니까 1번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적절하죠. 2번 볼게요. 그리고 대디아라고 믿어졌다. 그리고 의사들이 pass along은 뭔가를 전달하는 뜻이거든요. 뭔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얘기를 전달했냐면, gentleman은 뭐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 귀족들 아니면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quarters라는 건 여러분 약간 기숙사같이 오밀조밀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는 이런 나쁜 공기를 갖고 있는 기숙사 같은 데서 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대. 2번. 19세기에 대디아라고 믿어졌다. 젠틀맨들은 나쁜 공기를 갖고 있는 이 장소에선 살지 않는다. 자, 그대로 옮겨놨죠. 2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쁜 공기가 아니고 약간 바뀌었어. 이제 세균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날 모두가 대디아라고 믿었어. 야, 나쁜 공기가 너를 아프게 만들 거야 라고 믿었었는데, 이제는 하룻밤 사이에 3번 단서죠. 사람들은 대디아를 깨닫기 시작했죠. 마이크롭스 혹은 박테리아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진짜 질병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의학계까지 스며들어가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의사들도 이게 안티셉틱스 이런 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약제, 소독제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소독제 같은 거를 채택하게끔 했고, 과학자들은 백신과 항생제를 만들어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죠. 백신이 사람들이 대디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다. 그렇죠? 진짜 박테리아나 마이크롭, 이 미생물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 만들었죠. 좋아요. 4번 여기 봅시다. 자, 그런데 지금은 네가 만약에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일단 너는 손 씻어야 돼. 물도 끓여서 먹고, 그리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음식을 조리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벤 곳이나 긁혀진 곳은 아이오딘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요오드야. 빨간 약. 요오드를 발라서 깨끗하게 해야 돼. 클리닝 커츠 앤 스크랩스가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해준다.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서 클리닝 하라고 한 거니까 이것도 잘 쓴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 1번 하시면 됩니다. 18번 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 결국에 뭐 굉장히 장황했지만 맨 마지막에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죠. followers는 결국에는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게 리더십에 있어서의 어떤 동등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리더십에 있어서 동등한, 이퀄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follow들의 역할이 진가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항상 인정받았던 건 아니래요. 1번,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리더십을 보는 일반적인 견해는 바로 대절이었죠. 리더들은 적극적으로 이끌고 추종자들은 그 followed라고 불러지는데, 추종자들은 수동적으로 그리고 복종하면 그냥 따랐다. 1번, 오랜 시간 동안 대디아라고 믿어졌다.
리더들은 적극적으로 이끌고 follow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맞죠? 똑같이 썼죠? 오케이.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난 세기 동안, 특히나 지난 세기 동안 사회적인 변화가 사람들의 견해를 약간 바꿔놨어요. 형성해놨어. 조금만 더 볼게요. 리더십에 관련된 이론들이 점차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로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죠. 무엇에? 그렇지. follow들이 리더십 안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답의 단서도 같이 봅시다. 그래서 오늘날은 follow들이 역할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2번 19세기 때 어디죠? 뒤로 가야죠. 죄송해요. 2번 사람들이 즉 추종자들을 보는 견해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 2번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종자들의 중요한 역할이 오늘날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했지 여전히 부인된다라고 하지 않았죠.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볼게요. 그래서 결국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특정한 어떤 지위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지는 영향력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리더십에 있어서의 과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 Both leaders and followers participate in the leadership process. 잘 적어놨죠. 정답은 3번. 19번 봅시다. 우리가 이것도 proper, 그냥 propriety라는 표현이었을 텐데 적절성, 그냥 언어 적절성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언어 적절성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여러 개의 층을 가지고 있다. double layered라는 표현 자체가 좀 여러 개의 층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고요. 일단 single noises, 한 개의 음은 오직 때때로 오직 일부만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대개 다양한 말소리들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오직 뭐 할 때만 이것들이 overlapping chained, 서로 겹쳐져서 double layered가 되는 것처럼 합쳐졌을 때만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결국에 다른 색깔의 아이스크림들이 녹여져서 하나가 되는 거고 되는 것처럼이라고 예시를 들어놨고요. 그리고 이 새들이 노래를 부른 때도 역시 이렇다. 그 절차와 순서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언어라는 것과 새들이 노래 부르는 것 부분을 비교하고 있는데 한 가지의 의미가 아닌 여러 개가 합쳐졌을 때 그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는 것을 새의 노래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나 봐요. 앞부분에 주로 단서가 있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각각의 새들이 하게 되는 각각의 그 음을 노트로 얘기했죠. 각각의 그 음은 이제 거의 가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모여져야지만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거의 앞부분에 정답이 있었고요. 뒤에는 뭐 방언 얘기가 나오지만 방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또 여러분 방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하면 안 되죠. 방언이라는 거는 한 음과 여러 음이 합쳐진 거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정답을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시죠. 자, 데니얼 카니만이라는 어떤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심리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세상의 경제학에 대해서 생각했던 방식을 다 바꿔버렸죠. 뭐 하며? 업앤드 또 나왔죠? 뒤집으며. 뭘 뒤집으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뒤집었대.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대요. 의학계도 영향을 끼쳤고요.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대요. 자, 뒤에 내용을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이 노벨상 수상자 데니얼이, 그리고 그의 동료가 굉장히 큰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위한 과정을 아웃라인 잡았대요. 윤곽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MAP, Meditating Assessment Protocol, 뭔가 평가를 하는
평가를 중재하는 의뢰 정도 해석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바로 to put off입니다. 자, 여기서 철저한 어떤 아주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아웃라인한 그 프로세스가 바로 맵이라는 건데, 이 맵이라는 게 어떨 때 사용되어지냐면 gut based는 여러분 이건 그냥 감에 의존한, 감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그죠? 선택이라는 게 우리한테 알려지기 전에 그냥 감을 기반으로 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루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미루기 위해서 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감, gut, intuition, 직감, 감을 이루는 것이다. 최대한 감에 의존한 결정을 하지 않고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맵의 이용 이유이다. 그러면 결국엔 최대한 이 감을 모함으로써, 미룸으로써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to 뒤에 들어갈 거는 deny가 되겠죠. delay가 되겠죠. deny가 아니고 죄송해요. delay가 되겠죠. improve는 뭔가를 상상시키는 거. 이거는 직관을 오히려 향상시킨다는 얘기가 되니까 안 되고, 이건 소유한다 아니고 이건 용이하게 한다 아니죠. 미룬다라는 뜻의 delay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도 결국엔 우리가 굉장히 분석적인 결정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분석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감을 기반으로 한 결정을 최대한 미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20문제 또 지방직 풀이를 끝냈습니다. 저도 굉장히 두 개를 다 풀이하는 게 좀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오늘 굉장히 푸시나 고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직 문제를 지금 보니까.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합격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러분이 노력을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한 공부를 나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현장에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